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어왔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 관계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며 매년 울치 프리덤 실드 UFS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해왔다. 이 훈련은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양국 군의 협력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25년 8월, 한국은 이 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조정하며 일부 실전 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정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일까? 아니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신호일까? 이 질문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 정책뿐 아니라 지역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 결정을 둘러싼 배경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 8월 18일부터 한국과 미국은 연례 울치 프리덤 실드 UFS 훈련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이전보다 규모와 강도가 낮아졌으며 일부 실탄 사격 훈련이 연기되었다. 연기의 공식적인 이유는 폭염이지만 북한의 오랜 훈련 반대 입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미연합사령부는 10일간의 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가지며 최근 전쟁 양상을 분석해 현실적인 위협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정부 전반의 위기 관리, 사이버 방어 강화, 민간 및 주요 인프라 보호 등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강조했다. 이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훈련 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국이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훈련을 축소한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아니면 안보 태세 약화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을까? 북한의 반응과 한미 동맹의 장기적 목표는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의 이면을 분석하며 이번 결정이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제 원문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서울, 북한 반응 완화를 위해 미국과의 주요 훈련 연기 김현빈 기자 게시 2025년 8월 7일 오후 4:45 KST 수정 2025년 8월 7일 오후 6:09 KST 미국과 한국은 8월 18일부터 연례 울치 프리덤 실드 UFS 합동군사 훈련을 시작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번 훈련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노력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본다. 일부 실탄 사격 훈련도 연기될 예정이다. 당국은 폭염을 이유로 일부 실전 훈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오랜 훈련 반대 입장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훈련 조정을 평양에 대한 화해 제스처로 제안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조정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 목요일 한미연합사령부의 공동성명은 10일간의 훈련이 최근 전쟁 양상에서 분석된 현실적인 위협에 대비한다고 강조하며 방어적 성격을 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발표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이전과 달리 북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중대한 변화다. 작년 성명은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명시하며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사이버 공격의 위협 증가를 강조했다. 반면 올해 발표는 정부 전반의 위기 관리, 사이버 방어 강화, 민간 및 주요 인프라 보호 등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강조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생략이 전략적 메시지의 변화와 동맹의 임무를 지역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본다. 서울, 워싱턴 동맹은 점점 더 한반도를 넘어 중국이나 대만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포함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도, 태평양 안보 환경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연기를 훈련 주기 조정과 물류 문제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국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비판론자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지역 긴장 고조 속에서 이 조치가 주저하거나 준비 부족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진보 정부가 신중한 언사와 세심한 군사적 제스처를 통해 평양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을 선호해왔다고 지적한다. 목요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예정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 훈련을 진행하지만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30에서 40개의 실전 훈련 중 다수는 연기된다.
이번 연기 논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연대급 실전 훈련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초점 변화는 미국의 국방 정책 트렌드를 반영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 동맹을 통해 통합적 억제를 강조하며 하이브리드 전쟁, 사이버 공격,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구조를 현대화하고 있다. 훈련의 분위기 변화에도 불구하고 UFS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OPCON을 인수하려는 장기적 노력의 핵심이다. 이는 양국 간 성숙한 군사 동맹의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이정표다. 한국 정부는 화해의 제스처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전방 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북한도 남한을 겨냥한 소음 캠페인을 중단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의 조치에 응답해 국경에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먼저 훈련 조정의 배경을 살펴보자. 한국 정부는 폭염을 이유로 일부 실전 훈련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했던 훈련 조정을 통한 화해 제스처와 유사하다. 이러한 접근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군사적 준비 태세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과연 폭염은 연기의 유일한 이유일까? 아니면 외교적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까? 이는 한국의 안보 정책이 군사적 강경함과 외교적 유연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올해 UFS 훈련 발표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전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 상무기를 명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 동맹이 북한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특히 중국과 대만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한 전략적 재구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외교적 신중함인지 아니면 북한 위협을 간과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이는 한미 동맹의 메시지가 지역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볼 지점이다. 한편 훈련 연기는 국내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이를 안보 태세 약화로 보고 특히 북한의 무기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준비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평화를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긴장 완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본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 사회가 안보와 평화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투명한 소통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UFS 훈련은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OPCON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한국의 국방 주권을 강화하는 상징적 단계다. 또한 미국의 통합적 억제 전략은 하이브리드 전쟁, 사이버 공격, 중국과의 경쟁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며 동맹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이 북한과의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화해 제스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북한도 이에 상응해 소음 캠페인을 중단했지만 확성기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기적 긴장 완화에는 기여했으나 지속 가능한 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제스처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UFS 훈련 조정은 한국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와 안보 유지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언급 생략, 훈련 연기, 화해 제스처 등은 한미 동맹의 전략적 변화와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반영한다. 하지만 국내 논란과 지역 안보의 복잡성 속에서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본 글은 중립적 시각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을 주목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